여러분 3단원 봅시다. 3단원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봅시다.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했을 거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하거나 일치한 경우는 제외할게요. 맞죠? 맞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했을 거니까 두 직선이 평행한 상황에서는 연출되지 않을 거고 두 직선이 포개어져 있을 때는 교점이 무한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다 혹은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런 거 제한되겠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고 여기다 잡고요. 얘를 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다. 있었지, 그치? 그럼 일단은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거니까 이 비율 자체가 어때야 된다? 다르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맞지?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A 프라임 대 A의 비율과 B 프라임 대 B의 비율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이 직방을 세우는 식이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점이 생겨. 교점이 생기겠지? 그 교점을 우리가 만약에 뭐 P, Q라고 설정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교점인 P, Q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두 식 중에 한 식의 좌측, 그러니까 일반형의 이 식을 우리 아까 보였었어. 왼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x하고 y로 이렇게 버무려놨을 거니까 얘를 fx, y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g, x, y라고 설정해놓을게요. 이 식 자체를. 그럼 내가 원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f, x, y라는 요 일반형의 좌측식에다가 k 곱하기 g, x, y 꼴 0이다라는 식으로 세팅해주면 요 식을 봐봐. 이 식에다가 이 식에 k배를 해줘도 그치? 그 두 식을 더했을 때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야. 거기에 k배를 했어. 그럼 두 식을 더했을 때 x항 또는 y항은 반드시 존재해요. 이게요? 만약에 여기 x, y항의 개수비가 1대1인데 1대1이었으면 그 두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하거나 일치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런 상황은 뺐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른 식의 k라는 실수배를 해서 더하면 절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치?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일단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 게 증명이 돼요. 그렇겠죠? 어차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k를 해도 더했을 때 혹은 뺐을 때 우리가 원하는 x항 또는 y항이 무조건 존재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식은 직선의 방정식인 걸 알겠는데 이 교점을 항상 지난다라는 말은 뭐냐? 여기에 x에 p를 넣고 y에 q를 넣어주면 f, p, q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 y에 pq를 대입해주면 그 식은 0이 돼서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 식에다가 x, p, q를 대입하게 되면요 그 식은 또 0이 될 수밖에 없어. 즉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p, q라는 점을 대입하게 되면요 이 식도 0이 될 거고요. 등식이 성립할 거니까. 그치? 여기에 pq를 넣어주면 그 식이 0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k 값에 어떤 수를 쓰던지 간에 얘는 0이 되고 그때 이 식도 0이 될 거니까 그 결과값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되지. 그치? 그래서 p, q라는 점을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의 형태의 1차식을 만나게 되면 즉 xy에 관한 식과 xy에 관한 식이 있는데 어떤 개수 k라는 미적개수로 이렇게 식이 세팅되어 있다면 이 식을 k항과 그렇지 않은 항으로 분리했을 때 각각의 식이 1차식이 나오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세팅해서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박이다라고 설명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문제를 풀면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이해하기가 좀 까탈스러웠다 보니까 이 직선을 이렇게 교점을 잡아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쌤이 이 F를 앞쪽에 쓰고 G를 뒤에 썼는데 이 K를 여기다 붙여도 상관은 없죠. 맞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직방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쓰기 때문에 여기다 K를 곱하고 여기 빼서 상관없는 거야. 어느 게 순서가 잡히는지 알지, 그치?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x하고 y로 되어 있는 식이 있고 거기에 실수 k를 곱한 g, x, y에 관한 식이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먼저 제공됐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썼으면 여러분 머릿속엔 첫 번째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야? fx, y 꼴 0 직선의 방정식과 gx, y는 0이나 직선에 두 직선의 연립방정식에 이 녀석의 교점을 항상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맞죠? 얘가 0이 되는 x, y 중에 하나 그리고 얘를 0이 되게 해준 x, y를 구했을 때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 즉 연립방정식에 해를 집어넣어주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을 해석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교점이 있다고 쳐, 그게 p, q였다고 설정해놨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베이스로 깔리는데, 그치? 모든 직선을 쓸 수 있어. 얘가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법이야. 근데 표현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k배를 해줬잖아. 그치? k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fx, y는 0이라는 내가 말한 요 직선에 대한 표현은 가능해요. 맞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일 거니까 이 두 직선이 이거하고 이거였다고 생각하자. 이 두 개였다고 생각하자. 그렇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주는 식이다라고 설명했잖아. 그치? 그런데 일단 얘를 표현하는 건 되잖아. 왜? 어차피 k에 0을 대입해주면 이 식이 지워질 거니까 fx, y는 0이라는 이 직선의 식이 세팅이 되지, 그치? 될까? 그럼 그 상태에서 다른 k를 곱해서 무수히 직선식을 세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gx, y는 0이라는 이 직선이 있지, 그치?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할 수가 없어. 이해될까? 여기에다가 k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어주면 이 1차식의 실수를 해서 그 x항과 y항끼리 서로 정리가 되면 직선이 표현되지만 k로 곱해져 있는 이 식 자체가 0이 되는 gx, y는 0이라는 직선식을 세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다가 k 곱하기 2x 플러스 y 플러스 5 이퀄 0이라는 직방이 있었다고. 그럼 이게 뭐야? 했을 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 y 즉 직선식하고 얘가 0이 되게 해준 x, y 직선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대입해주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할 거니까 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일 거라는 거지. 근데 k 값에 따라서 직선의 식이 막 바뀌잖아.
이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교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직선들의 표현법이라는 거야. 이런 직선들을 다 세팅할 수 있는 식이라고. 그치?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식 중에 K로 묶여있는 이 식 자체에 대한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K에 0을 써주면 이 직선식을 세울 수 있잖아. K에 뭐 1을 쓰거나 2를 쓰거나 0.1을 쓰거나 루트 3을 곱하거나 루트 7을 곱하거나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거나 어떤 식을 곱해서 다 정리해주면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EX 플러스 Y 플러스 5가 0이 되는 이 직선 자체를 표현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K배를 해줄 거니까 이 K 플러스 KY라는 식을 이 X에다가 다 접목시켜서 식을 아무리 조율해도 이 식 자체를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비율 자체가 다를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에 뒤에 보면 그 54페이지에 보기 4번 문제가 있거든요. 보기 4번에 펼쳐놓고 한 번만 봅시다. 그죠? 자, 이런 설명이 나와요. 1 플러스 KX, X항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Y, Y항이죠. 마이너스 2K 꼴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다음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 얘들아, 얘는 K 값에 따라서 식이 계속 바뀌잖아. 하지만 뭐야? 얘가 직선인 것은 무조건 명확하지. 그치? K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X항이랑 Y항을 둘 다 지울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인 건 알아요. 그러면 K에다가 0도 넣어놓고 1도 넣어놓고 5도 넣었을 때 직선이 지들 맘대로 막 중구난방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되는 직선은 아니야. 이돼요? K에다 0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 직선이 나왔어. K에다가 1을 넣어봤어. 또 직선이 나왔어. K에다가 3을 넣어봤어. 직선이 나왔어. K에다가 2분을 넣어봤어. 직선이 나왔어. 그런 직선들을 다 하나씩 세팅해다 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한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돼요? K에다가 0을 넣든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그 K 값을 넣어서 직선식을 세워봤더니 어떤 한 점을 막 항상 지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걸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K가 있는 항을 따로 묶어서 본 거예요. K가 있는 항하고 그렇지 않은 항으로 분리해서 본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KX일 거니까 KX, 플러스 X니까 X,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KY니까 KY,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식이 세팅되어 있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K라는 요 녀석의 의미를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K로 곱해져 있는 이 식이 0이 되는 거, 즉 뭐야? X 더하기 Y가 2가 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했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0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얘도 0이 되면 이 식도 0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이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 두 식의 교점을 대입했을 때 그 교점을 대입했을 때는 이 등식 자체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그렇지? 이해죠? 그래서 그 교점을 찾는 문제인데, 자 보기 4번 해보셔서 다음 기억, 니은, 틱을 리을 중에 옳은 것을 고르라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억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설명이 나와있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해석했으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볼 거야. 연립하겠지. 좌변, 우변이니까 좌변끼리 더하면 2x-2가 나오고 우변 0 나오지, 그치? 그럼 2x-2가 0일 거니까 x는 1일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x가 1일 거고 그럼 1을 넣었을 때 y는 뭐가 나와? 똑같이 1이 나오지, 그치? 이돼요? 그래서 두 직선의 방정식 교점이 1,1인 걸 알다 보니까 k에 3을 넣든 5를 넣든 7을 넣든 1,1을 대입했을 때는 반드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상태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기억의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인 거야. 이걸 우리가 배운 거야. 맞죠? 그럼 이제 니은을 봤을 때, 니은 설명 보면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 k에 숫자를 넣으면 직선식이 계속 나오겠지?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죠? 뭐야?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직선 중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요 직선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쌤, 그럼 이 직선을 만들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k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게 곱해지겠지, 그치? 그치? 그럼 이 직선이 나왔다는 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이 직선이 있냐, 이 직선 표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직선이 지금 이 직선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k로 곱해져 있는 식이다 보니까 k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 자체를 세팅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k 0 넣어주면 얘를 만들 수 있지, 이 등식, 그치? 근데 k배를 해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있는 0이라는 식을 세팅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굳이 증명하고 싶다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1, 얘도 1. 그 상태에서 얘는 마이너스 2인 걸 찾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같은 1대1이 나오려면 이 두 식 서로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그쵸? 여기가 1이 되는 k를 집어주면 0인데 여기다 0을 넣어주면 항상 마이너스지. 그치? 비율 자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이 k로 곱해져 있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이 직선은 제외하겠구나. 그치?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해 달라면 두 직선이 이거였대. 이거?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근데 내가 만든 이 식은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여기다가 단 이 직선의 방정식은 g x, y 꼴 0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k로 곱해져 있는 식, 그 식을 만드는 0이 되는 식은 세팅할 수 없다. 괜찮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 gx, y는 0, 요게 그치? 얘는 제외한, 이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니은,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 라고 볼 거고, 디귿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y는 x라는 직선 나타낼 수 있으니까 물어봤어. 다시 말하는 거야. x-y가 0이 되는 이 직선을 세울 수 있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뭐야? k 0을 넣었을 때 이 직선식이 나오죠. x-y는 0. 그러니까 굳이 얘를 맞춰준다면 얘가 1이고 마이이고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알고 있다. 0 써주면 마이너스를 넣어. 0 써주면 세팅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디귿까지 했으면 리을 봐봐. 리을 뭐라 써 있습니까? 점 1,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틀린 말이겠지, 그치? 그죠? K로 곱해져 있는 이 식을 0이 되게 해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든 세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리을이 틀렸다는 걸 가져가셔서 기억 디귿을 답으로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을 풀어볼 건데 유형이 2개밖에 없어요. 그죠? 2개밖에 없어요. 익힘 1 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문제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직선이 있어. 2 곱하기 k 플러스 2x x항, 그 다음 3k 플러스 5y 플러스 k 플러스 3이 나와. 자, 이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인 거 알아요? 그쵸? x항의 개수와 y항의 개수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이 직선인 걸 알고 있어. k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 되게 만들 수는 없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는 얘는 직방인 걸 인정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k 값에다가 어떤 수를 쓰든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내. 그치? 괜찮죠? 그래서 그러면 k에다가 0을 넣어도 1을 넣어도 3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풀었던 게 뭐냐면 k 값에 관계없을 거니까 k에다가 아무 숫자를 집어넣는 거는 그렇지?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k에다가 어떤 수를 써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직방인 걸 우리가 인정했다면, 그렇지? 이게 무조건 직선인 걸 알고 있으면 k에다가 숫자 넣을 때마다 직선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직선들이 어떤 한 점을 항상 지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거니까 우리는 직선 두 개만 구해서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그래서 x에다가 k에다 마이너스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이 돼버리잖아, 그치? 마이너스 2 넣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y가 나오지. 마이너스 2를 넣었어. 1이 나오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직선식 하나를 찾은 거예요. 뭐야? y는 1이라는 직선을 찾은 거지, 그치? 괜찮아? 또 뭐가 된 거야? 이 직선 중에서 y는 1이다라는 직선 하나를 찾은 거지. 그치? 그럼 하나 더 찾아도 되잖아. 하나를 더 찾으려고 이번에 k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했는데 얘가 또 0이 되는 거 찾고 싶지만 분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5 쓰기는 그러니까 그냥 0을 대입해. 괜찮아? 어떤 수를 써도 다 직선이 될 건데 그 직선들이 교점을 찾는 거니까 0 넣었어. 0 넣었어. 4x 나올 거고 0 넣었어. 5y 나올 거고 0 넣었어. 3은 0이다라는 직선이 나오지, 그렇지? 이래? 그러니까 그 직선 중에 하나 찾은 거야.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도 있다. 맞죠? 그럼 교점을 잡을 거야. 근데 이 교점은 항상 y가 1일 거니까 y가 1인 걸 알고 있고 연립할 거니까, 그치? y 1 넣었어. 그럼 4x 플러스 8은 0이야.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점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2,1더라. 이렇게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다 보니까 k 값에 관계없다 했을 거니까 머릿속으로 이 세팅이 들어간 거지. k 항하고 그렇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직방을 좀 정리했을 때 k에다가 어떤 수를 써도 항상 지나는 점일 거니까 이 k로 묶은 이 식이 0이 되는 x하고 y를 집어넣고 그때 얘가 0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얘가 0이 아니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그때 이 식도 0이 되는 x, y를 구하자. 그래서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k하는 거 중에 여기 2kx 있을 거니까 2xk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 4x일 거니까 4x 쓸 거고 여기는 3ky니까 3yk가 될 거고 얘는 5y일 거니까 5y 쓰실 거고 k일 거니까 1k 쓸 거고 3이니까 3을 쓰겠죠,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직선 중에 하나가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것과 또 하나가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다. 이 두 개를 또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구했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2,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더 빠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일단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니까 방금 했던 익힘 풀이 보시면서 익힘 1, 2번을 풀어보시고 익힘 1, 2번이 잘 되시는 분들 한해서 확인 문제 101번하고 102번 문제 두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15분 드릴게요.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어떤 교점을 하나 찍어놓고 두 직선의 교점이 있었겠지? 그 직선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다 표현해주는 식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냐면 정점을 찾는 문제인 거야. 그치? 그치? 정점. 아무리 식을 문자를 막 바꿔라도 다른 문자를 대입해도 어떤 움직이지 않는 정점 하나를 찾는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관점을 바라봐도 어렵지 않아요. 확인 101번 문제를 다 풀었겠지만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처음 하거나 좀 낯선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 2번만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오케이? 자, 1번 문제 보면은 위에 거랑 똑같아요. 2 플러스 kx 플러스 1 플러스 2y 2ky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k고요. 그죠? 자,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쵸? 왜냐면 이제 x항의 개수도 있고 y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을 거니까 k는 숫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의 정점 a, b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직선인 거 알고 어떤 점이 항상 지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이런 직선들을 표현해주는 이 직선 자체를 표현해주는 식이다라고 보는 거지. k 값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바뀌긴 하겠지만 어떤 한 점을 무조건 지난다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k에다가 어떤 수를 써도 직선이 나오겠지만 그 직선이 어떤 한 점을 무조건 지날 거니까 직선 두 개만 찾자. 그치? 직선 두 개만 찾아서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그냥 찾으면 되겠지. 그치? 이걸 찾는 거야. 그러려고 일단은 k에다가 만만한 거 넣어볼게.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를. 그러면 여기가 좀 지워질 거니까. 그럼 이 y는 큐꼴의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스무스한 식이. 그래서 k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봤어. 그랬더니 얘는 0이 되고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은 마사니까 마상 y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2 넣어주면 8 될 거니 플러스 9 이꼴 0이 돼. 그래서 y는 3이다라는 직선식을 찾은 거야. 이 중에 하나 y는 3이라는 직선을 찾은 거야. 그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됐을 거니까 k에다가 한번 넣어본 거지. 그 직선 중에 하나 찾은 거야. 하나 더 찾아보려고 이번에는 뭐 넣을까 했는데 얘가 0이 되는 거 찾고 싶긴 했는데 마이너스 2분을 넣기는 좀 그래. 유리식이니까. 그치? 유리수 넣기는 좀 그래. 분수 넣기가. 그래서 0을 넣어보는 거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지. 그치? 그럼 얘는 2x가 되는 거야. k 0 넣었을 거니까 얘는 y가 되겠지. 그치? 0 넣었을 거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으로 찾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 더 찾은 거야.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으로 찾은 거지. 그치?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벌써 그 점이 찾혀지는 거잖아. 정점을 찾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는 예점을 찾으려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연립은 쉽지. 이제 얘는 당연히 y가 항상 3일 거니까 여기 좌표가 y가 3인 걸 알고 있는 거야. x의 값에 관계없이 y는 3일 거니까 그래서 y에 3을 넣었어. 그랬더니 4가 되네. 그럼 x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 3을 넣어서 성립할 거니까. 그래서 정점이 마이너스 2, 3이었다더라. 그래서 A, B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한 정점을 지난다. 그럼 이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일 테니 이 K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가 0이 되는 X, Y의 값들을 썼을 때에는 K에 어떤 수를 쓰는 데는 얘는 0이 될 거니까 K 값에 관계가 없어지고 그때 이 오른쪽에 나오는 식도 0이 돼야 다음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세팅한 다음 각각 0이 되게 해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구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왼쪽 식 정리해주면 kx니까 x, kx 얘는 2x니까 여기 2x를 써주고 얘는 y니까 y 써주고 얘는 2yk니까 2yk 써주고 1이니까 1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4k 써주면 다음 직선식 위에 있는 점을 쓰되
이 직선식 위에 있는 교점을 찾아주면 당연히 이 등식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이 직선이 여기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얘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의미대로 찍어서 두 개를 친 거고 얘는 정리해서 두 직선을 만들어내고 이해됐죠? 같은 결로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꼭 해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표현은 똑같아요.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자, 문제는 두 직선의 교점, 이 두 직선의 교점과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대로 풀면 뭐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돼. 그치? 교점을 구해서 그걸 a, b라고 구했으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잇는 직방을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 두 점을 줬으니까 우리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배웠으니까 이걸 이렇게 보라는 거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달라는 문제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4 플러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써주면 얘는 뭐랬지 얘들아?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y를 대입하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고 그때 남은 식 또한 0이 되는 x, y 즉 두 직선의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k와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직방이 나왔다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는 k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즉,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세울 수 있는 식인데 그 식 중에서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 직선을 그냥 하나 긁어내자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인데 그 중에서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주는 식일 거니까 여기다가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하게 해주는 k를 찾으면 끝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들을 표현해주는 식인데 그 식 중에서 2, 마이너스를 지나는 직방을 캐치해낸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2, 마이를 넣는다는 건 방금 했던 이 좌측식에다가 2, 마이를 넣어준 함수값에다가 이 식에다가 2, 마이를 넣어준 함수값을 가지고 k에 대해주는 식의 합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 마이를 넣어봐. 2, 마이 넣어주면 4에다가 3 빼 1 더하기 4 5가 나오지. 5 더하기 여기다가 2, 마이를 넣어봐. 2에다가 2를 더하고 5를 뺄 거니까 마일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거기에 k를 곱하는 식이 0이면 k가 즉 k가 5일 때 이 직선식이 딱 긁어낸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k가 5가 되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5를 때려 갖고 이 식을 정리해주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럼 5x에다가 2x 할 거니까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y에다가 3y 할 거니까 7y 그 다음 마이너스 25에다가 4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21은 0이다라는 직선식일 거고 7, 7, 21일 거니까 7로 나와서 그치? 이렇게 개수를 간단히 정리해주고까지 해주면 내가 원하는 직방을 세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교점구에서 이거 할래요. 이게 더 편해야 할 수 있지. 근데 이 식을 세팅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내가 말하는 이 궁극적인 이 교점을 지나는 직방, 즉 정점을 찾아서 푸는 이 유형을 풀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좀 정리해 놓고 가져가야 익힌 일을 하지.
그지? 한번 풀어보시고 나 좀 할만해 하시는 분들은 102번, 103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이 딱 31분이니까 46분까지 쉬었다가 익힘 2 또 바로 이어서 풀게요. 동현이 머리만 나와. 엎드려 갈수록 돼요. 그래서 앞에 안 앉는 거래요. 예.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다 붙일 거야. 아니. 내일부터 적용해봐야지. 아니 그게 아니야. 승현이 그만두면 다시 벌릴 거야. 아니 수련이 있어요. 제가 그만두지 못하려는 거예요. 자, 익힘 2를 보면 이제 익힘 1을 통해서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1번 문제만 정확하게 풀면 돼요. 쌤은 이 1번에 모든 걸 걸 겁니다. mx-y 플러스 m 플러스 2는 몇? 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게 달라. 그치? 조건이 이거야. 두 직선을 그었을 때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해주는 m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직선은 우리가 미정계수가 없다 보니까 식이 완성됐어요. 그래프를 고정적으로 그릴 수 있고 두 번째 직선은 저 m 때문에 m의 범위 구할 거니까 m에 따라 그래프가 막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과정을 통해서 얘를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직선이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m이 막 바뀌어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이 m이 있는 식 두 개를 m으로 묶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끔 관점이 뭐냐면 요 안에 묶인 식이 0이 되는 식, 즉 얘는 직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m으로 묶이자는 식이 0이 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내면 그 교점을 집어넣었다는 한정에서는 다음 이 직선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m으로 묶어주면 x에다가 묶어주면 플러스를 묶이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묶였을 거니까 이 두 직선식을 보면 교점이 잡히죠.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 1을 넣었을 때, 그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집어넣어주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을 일단 그려놓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세팅해서 이 조건이 만족해 주려면 어떻게 바뀔지를 보는 건데, 이 직선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뭐 배웠냐면 x절편이 2고 y절편이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치? 얘가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되지. 2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다. 그죠? 그래서 x절편이 2고 y절편이 2다 라고 봐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래서 직선식을 하나 써주면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 2, 여기 2. 그래서 이런 직선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이 직선을 이제 그릴 거야. 이 직선이 이제 m에다가 숫자를 때마다 막 움직이잖아. 근데 딱 하나의 점이 찍혀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럼 뭐냐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식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막 그었을 때 조건이 뭐냐면 1사분면에서 만나게 해달라 이거야. 그죠?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건 이제 알다시피 x축, y축에서 만나는 건 제외. 그럼 어디냐면 이 점까지는 안 되고 이 점도 안 돼.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노란색 부분과 만나게 선을 그어달라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점하고
이 점까지 이어져 있는 이 케이스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만나기 시작하다가 요 점을 지날 때까지 만나겠구나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m이 뭐냐 봤더니 이 직선식을 우리가 일반형으로 이제 표준형으로 그래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y는 꼴로 만들어 봤더니 얘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봐봐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식이 되다 보니까 요 m이 기울기를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났을 때의 m 값에서부터 이 점을 지났을 때 m 값을 구해주면 이 두 m 사이에 들어가는 m의 범위를 구하면 항상 뭐다? 이 선분과 일삼면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계속 올라가다가 요점 지나기 딱 전까지잖아. 한마디로 0,2를 대입했을 때 m 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었을 때 m 값 구하는 거지, 그렇지? x에 0을 넣었어. 0. 그럼 m 플러스를 나오지. 그때 y는 뭐가 나와?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m 값은 1이야.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1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두 번째, 2,0을 지날 때 기울기 m 값을 구해볼 거야. 괜찮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에다가 2,0을 넣겠지. 2 넣어봐. 2m 되지. 그럼 3m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나와. 그때 y는 0이 나와야 돼. 그죠? 이때 m 값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구했어. 다를 거니까 이거 m1, 이거 m2라 쓰지.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딱 여기서 x축에서 만났어. 근데 이때는 아니야. 1사 만나. 얘 마이너스 3분보다 좀 더 커져. 그거 어때? 만나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0이 됐어. 만나지. 양수가 되기 시작해. 어디까지? 1 전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m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되 1보다 작은 범위다라고 해석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이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미지수 m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만나면 얘는 어떤 한 점을 고정적으로 잡은 파닥파닥 움직이는 이런 직선들이 나올 것이다. 그걸 가지고 활용 문제로 바꿔 풀자는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 보시고 이게 충분히 풀리면 그 다음 문제를 풀면 돼요.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래죠. 그래서 익힘 1번에 2번에 1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렇게 되면 2번 문제도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풀어보시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익힘 1 해결해 보시고 55분이니까 8시 10분까지 이거 스스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2번 풀어보시고 된다 하면 확인 문제 104번하고 변형 문제 105번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10분 뒤에 쌤이 밑에 있는 확인 유지 아니면 변형 문제 둘 중에 하나 같이 풀어드릴게요. 됐죠? 졸지 말고 힘내삽시다. 자, 다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챕터죠. 네 번째로 넘어가시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제일 쉽죠? 그죠? 잠깐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죠? 어떻게 구했어? 1학년 때 이제 도형 기본 도형 배울 때, 그렇지?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뭐야? 뭐야 얘들아? 이거야? 이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수직. 그치. 제일 짧은 길이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야.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점과 직선의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단 길이를 구하는 거고 최단 길이를 구한다는 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점, 즉 수선의 발을 찍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설명을 하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어떤 점이 있을 거야. x1, y1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어떤 직선이 있을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세영아 별 붙지 마. 할 수 있어. 세영이 너 잘했다. 학원 보내줄 거야. 선생님이요? 다른 일을 찾아볼 거야. 딱 마지막. 유튜브 해갖고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준 남자들아서 망하겠지. 애들이 다 일주일 동안 잠만 잘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토대로 이어나 그지? 일단은 이 점을 알고 있고 이 직선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일단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세울 건데 수직으로 직교하는 직선을 일단 찾을 거니까 기울기를 서로 확인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식의 형태를 우리가 직선으로 줬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ax를 이항시켜서 b를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야 되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면 얘는 그치 a분의 b가 되지. 그러면 기울기도 알고 있고 한 점도 줬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y는 a분의 b x에다가 x1을 넣었을 때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가 y1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 세팅해서 문제 풀잖아요. 그죠? 돼요? 그럼 이제 두 직선을 모두 구한 상태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x, y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 수선의 발인 h 좌표가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치? 연립해서 풀면 풀게 되면 뭐 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그때 이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를 x1, y1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10은 0이다라고 세팅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하다 만 걸 끝까지 해본 거야. 끝까지. 이돼요? 이 식을 가지고 그럼 이제 얘하고 얘 연립할 거니까 y 대신에 이 식을 이 y 자리에 쓱 대입해서 x 먼저 구하고 그 x 구한 걸 가지고 y도 구해서 세모와 네모를 a, b, c로 되어 있는 x1, x2 되어 있는 식으로 다 바꿔준 상태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직접 구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거리식을 이렇게 세팅해서 정리해 놓은 거야. 이돼요? 쌤, 이 과정을 왜 안 하나요? 궁금하면 57페이지와 58페이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증명해 주는 거지, 그치? 근데 벌써 여기서 y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x를 구하는 것부터 벌써 헷갈릴 거고 그걸 구해놓은 식을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것도 복잡할 거라는 거 쌤이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그치? 그 과정에 대해서 직접 한번 책을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보시면 그 식의 정리가 마지막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내가 외우죠. 밑에는 이렇게 기와집을 짓고 위에는 벽돌집을 지어서 여기다 쓰는 식이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로 한 거야? 일반형으로 바꾼 거.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는 역볼로 만들었을 때 x항계수 a를 제곱하고 y항계수 b를 제곱해서 더한 것을 분모에 삼고 위에 분자에다가는 이 직선 일반형의 좌측식 자체에다가 이 점을 대입한 값
x에다가 x1을 대입하고 y에다가 y1을 대입해서 상수함을 더한 식의 절대값을 써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실제 예로 내가 너한테 1,2라는 점에서 그치? 2x-3y 플러스 5는 0이었다. 써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원래대로 풀면 쌤 일단은 여기에 수선의 발을 찍어야 될 거니까 서로 직교하는 직선식을 하나 찾아서 연립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봤더니 얘 기울기 몇이야? 연아? 그치, 얘 3분의 2지, 그치?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고 1,2를 지나는 직선식을 세워야겠지. 하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x에 1 넣었을 때 y는 2가 나와야 돼. 뒤에 상수 몇 붙일까요? 7.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선식을 세웠으니 이 식하고 이 식을 가지고 교점을 구할 거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이 y를 여기 자리에다가 쓱 집어넣어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도 y꼴 만들어서 서로 갖다 놓고 풀어 상관없지, 그치? 이해돼요? 괜찮아? 그래서 수선의 발을 찍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d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귀찮은 거지, 그치?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네 공식을 외우듯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워서 한 방에 가자. 이렇게 푸는 것보다 벌써 지쳤는데 그냥 공식을 쓸 수 있다. 점 1,2고 직선 일반형으로 바꿔준 2x-3y 플러스 5 = 0이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주자가 된다면 기와집에다가 각도집을 짓고 여기다가는 x항계수 2의 제곱 4와 y계수 마3의 제곱 9를 더한 걸 분모에 삼고 위에 있는 일반형에다가 1,2를 대입한 거 2 곱하기 1, 2 곱하기 마3, 마6 더하기 5를 해서 식을 써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된다. 괜찮을까? 그래서 루트 13분의 276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거리가 13분의 루트 13이라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쌤, 그러면 앞으로 풀 때 이렇게 다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잖아. 풀 때, 그치? 근데 어떤 건 우리가 직접 해서 풀고 어떤 건 이렇게 공식을 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공식이 정리가 돼서 그래요. 공식이 우리가 딱 심플하게 x항과 y항 개수의 제곱의 합을 씌워서 제곱글을 씌우고 주어진 일반형에다가 점을 대입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쓴 거지. 이게 만약에 막 지저분해. 여기다가 막 ax1에다가 뭐 2분의 3x a1을 더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b에다가 y1을 곱하는 거에다가 뭐 x1과 x2를 더한 것에 3배를 또 더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면 공식을 외우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도 우리가 신발끈 공식에다가 외워서 쓴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이 단어를 배웠으면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그걸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해되죠? 쌤이 원하는 게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풀 수 있지만 이걸 심플하게 정리했을 때 우리가 암기하기 편한 식으로 세팅이 되니까 이걸 외워서 쓰잖아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외운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잖아. 직접 이 과정을 거쳐서 정리해주면 나올 거라는 걸 지금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정확히 외워서 푸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쌤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영상 찍는 데는 조심하려고 하고 있거든. 슬프네. 그래서 이 거리 구한 공식을 외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쓰지? 여기다가 이제 하나 써놔야지. 한 점을 우리가 대부분 x1, y1으로 써요. 그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써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리 공식을 이렇게 세팅하잖아. 이걸 써나가면 우리는 루트 절대값. 동현이 이거 할 수 있을까? 루트? 루트? A 제곱 플러스 B 분의 절대값? 이 일반형의 식에다가 이 점을 x, y에다 대입한 거. 그럼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절대값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면 양수를 바꾸라는 소리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외워서 가져가자 라는 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자, 이 기밀 갈게요. 잠 깨자. 잠 깨라고 선생님이 100번 말했으면 이제 깨야 돼. 참교육 2 나온다는 거 알아요? 참교육 2에서는 학원이 꼭 나와야 돼. 희망 사항이에요. 제발! 뭐 그런 거 아니야, 막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강사 주제에 뭐야, 막 이렇게. 내가 막 하다가 야 좀 깨! 또 너 일어나. 아이씨, 나가고 이렇게. 실제로도 있으셨다면. 난 예전에 있었어요. 선생님 본인이요? 선생님 말. 최근에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 최근에 있었던 건 지금 이제 친구쌤 말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있고, 쌤도 예전에 시험 볼 때 하도 쌤이 숙제를 많이 해주고 막 쌤이 이렇게 막 치잖아, 줄 때. 그래서 그 예를 보면서 말씀. 아니 너한테 그냥 나 치잖아. 근데 이렇게 그냥 막 긁히는 거야. 너무 날카롭잖아. 짜증나. 그래갖고 간직 썼지. 그래서 박수로 나갔다고요? 우리 와이프도 영어 강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 수업하다가 그때 이제 어리기도 하고 처음 이제 강사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남학생이 엄청 짓궂게 들어갔고 엄청 울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원이 오늘 발 뒤집혀나가고 잘해야 되겠어? 자, 그럼 기분을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2,-1이라는 점과 4x 플러스 3y 플러스 k는 0이다. 직선이 줬는데 이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했을 때 그 거리가 2라고 준 거죠, 그죠? 괜찮죠? 여러분들 2,-1이 있고 또 이 직선을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미정계수가 적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그게 2다라고 해서 풀면 돼요. 푸는데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얘는 기울기가 고정이죠. 기울기가 고정이잖아. 얘 기울기 몇이야? 그치? 그럼 이제 문제를 다 읽어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을 그었을 때 그 거리가 2인 걸 찾는 거야. 어? 몇 개 나올까? 한 개 내가 그렇게 한 개 나온 거라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겠지. 이런 거 아니야? 2,-1이라는 점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근데 거리가 2인 거. 수선에서 거리가 2인 거 찾는 거잖아, 그치? 몇 개 나올까? 2개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쌤, 풀 때 답이 어떨 때 하나 나오고 어떨 때 2개 나와. 머릿속으로 이해해야지, 그치? 그치? 얘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을 거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B가 흐르는데
내가 원하는 2,-1에서 그 거리가 2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때 해당되는 k 값이 두 개가 나눠졌다 보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을 써서 이 공식을 써서 얘가 2다라는 식을 세워 풀 거야. 그치? 자, 여기다가 이제 풀 거야. 그럼 써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공식이 이제 잡혀있죠. 그죠? 루트 25 분해 절대값에다가 넣겠지. 그치? 8에서 3을 빼. 5 나오고 K 더하지. 5 플러스 K. 괜찮아? 됐죠? 근데 이 값이 몇이다? 2다. 그치? 얘는 5점? 그러면 K 플러스 5의 절대값은 12점. 그죠? 절대값 푸는 할 수 있잖아. 그치? 또 제곱하고 이러면 안 돼. 그치? 1차식이잖아. 이 정도는 풀어야지. 그치? K 플러스 5가 될 수 있는 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치? 0에서부터 거리가 10인 거.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K 값은 10에서 5를 빼준 5이거나 마10에서 5를 빼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적분법 쓸 수 있는 물어보는 거야. 괜찮을까?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써서 풀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 그냥 무속대로 다식 쓰지 말고, 그치?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1번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1을 지나고 보니까 또 그 길이고가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어떤 거야? 2,1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2,1을 지나는 움직이는 이런 직선들 중에서, 그죠? 우리가 원하는 원점에서 거리가 1인 거. 몇 개 나올까? 그러니까 어떤 2,1을 지나는 엄청 많은 이런 직선들 중에서 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거. 몇 개 나올까? 하나? 그러니까 거리가 이게 1인 거. 이게 하나 나올까? 그지?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네. 그지? 이런 느낌으로 보라고, 그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건 뭐 해야 되더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직선식이 필요하지? 근데 직선식의 힌트는 2,1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2,1 지나는 직선의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지? 어떻게 써야 돼? 한 점을 지나는 직방식. 한 점을 지나는 직방식이라는 건 아까 방금 했던 거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우라는 거야. K 또는 M 써서. 맞지?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기울기니까 M 쓰잖아요. M.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Y는 1이 나온다 쓰잖아요. 그죠? 그럼 직선이 세웠고 원점에서부터 거리 쓸 거니까 0,0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다라는 식을 세울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쓰는 공식은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인 거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맞죠? 그러니까 X항이랑 Y항을 사이좋게 한쪽 줄에 써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MX에다가 Y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Y로 넘어오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으로 세팅해. 그렇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 공식을 쓰면 되잖아. 루트 m제곱 y제곱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인데 원점이니까 너무 좋아. x랑 y를 무조건 지워져.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 값이 1인 걸 찾는다. 그럼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로 펴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의 절대값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같다. 괜찮죠? 이해됐죠? 루트와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는 풀고 절대값은 무시하지. 그치? 그죠?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은 우리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양변 제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변형시켜서 푼다라고 쓰잖아요. 그럼 양변을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를 제곱해주면 이제 이런 거 써야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다. 바로 써야지. 그치? 오른쪽은 루트가 풀릴 거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구나. 그치? 그럼 한 번에 더 갈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4m제곱이 됐는데 m제곱에서는 3m제곱 됐을 거고. 그치? 마이너스 4m은 그냥 쓸 거고. 여기도 1은 1이랑 지워지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2차 방정식 거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지? 여기다가 m 집으면 돼, 안 돼? 나쁜 사람, 그지? m으로 묶어주면 3m 마이너스 4 있고 0이 될 거니까 이 방정식에 해당되는 m 값을 뭐라고 넣어? 0을 넣거나 3분의 4를 넣거나.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직선의 상승인데 m 값 2개를 구했으니까 2개를 쓰는 게 맞지, 그치? 하나 0 넣었어. 0 넣었어. 그 y는 1이라는 직방 하나 찾았고 하나 더 있어. 그치? 3분의 써주면 y는 3분의 4 x-2 플러스 1이라는 직선식. 한번 정리해주면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8을 가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런 식으로 두 직선식이 나옵니다. 써주면 되겠지. 그치? 호흡이 길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에 넣었다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식 세팅을 할 수 있는지부터 보시고 차근차근히 밟아가시면서 풀어주면 돼요. 좀 낯설면 익힘을 풀어보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치? 지금부터 15분 줄 테니까 50분까지 문제 풀어보시고 익힘이 잘 돼서 해결되면 유제 107번하고 108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 뒤에는 활용이에요. 그래서 쌤이 여기를 해드릴게요. 15분 뒤에 한번 보고 뒤에 활용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개를 같이 풀고 나서 정리하십시오. 알았죠? 파이팅! 풀자.